이재명 당대표 저희가 처음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인터뷰 이게 얼마만입니까?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는 처음이고 네. 인터뷰 한 지도 오래됐지. 횟수로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거제도 새벽에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네, 거제도 지금 정말 박빙이어서 예. 그래도 한 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밤늦게 갔다 새벽에 들렀다 왔습니다. 요 앞에 그 대표님이 영입한 세 분. 왜 그렇게 검지로 가신 분만 모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네. 아픈 손가락만 모셨어요. 네, 정말 볼 때마다 미안합니다. 네, 거기를 양지로 만들어야죠. 역량 있는 분들이시니까 실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근 일정 보니까 어마어마하시던데 야, 목숨을 걸었구나 싶던데 맞습니다. 사실 이 총선에 이재명 목숨 달린 거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숨이 달렸습니다. 달렸죠.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그 얘기 하시니까 목은 어떠세요? 목? 뭐 고기를 돌리면 아직도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지릿지릿하죠. 아 그래요? 네, 그때마다. 좀 보여주세요.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아니 좀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살짝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지금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이고 십자가가 생겼어요. 그 필습 순간의 영상 나중에 보였어요? 저도 봤는데 두 번 보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끔 일부러 봐요. 저는 왜냐면 처음에 맞았을 때 퍽 소리가 나서 주먹으로 목을 때렸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자꾸 이제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찔렸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상징하는 적나라한 장면이라 저는 가끔 보는데 근데 사실 그 장면 보고 전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늘이 푸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이게 마지막 본 하늘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실제로? 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제 뜨거운 느낌이 들어서 찔렸구나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세게 눌러라 지혈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으면서 때가 왔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기령 후보가 사고 얼마 후에 제가 안기령 후보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한민수 대변인하고 통화하다가 그때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고 둘이 통화하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부산병원 도착해서 이거는 제가 김지호 실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것도 공개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부산병원을 도착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없을 때 김지호 실장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내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뭘 전해달라고 하는지 김지호 실장이 말을 안 해주던데 문 대통령에게도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총선 이기면 다시 모시고 듣기로 하죠. 이기면 꼭 이겨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때 생각하시긴 하셨네 진짜. 저는 사실 그 일종의 예감이라고 그럴까.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상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찔리는 느낌, 습격당하는 왠지는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가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워서. 네. 그리고 병원에서 마찬가지 생각하셨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무 죄 없이 온갖 회술대를 당하고. 근데 제가 그 후에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좀 정신이 들고 나니까 우리 사회가 확실히 심리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통합의 정치를 하는 게 이 국가 수반의 제일 큰 역할이거든요. 원래 이해관계를 두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갈등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근데 대통령이 갈등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갈등을 부추기죠. 원래 상전이 헛기침하면 아래는 몸살이 난다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국가를 갈등과 대결로 몰고 간 결과다. 앞으로 더 심각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한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뭔가 이 심리적 요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국가가 정부가 한 행태가 그렇죠. 물 청소하는 장면. 정말 그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죠. 개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성적이어야 될 국가가 흔적을 지우는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예. 배현진 후보가 그 폭행당했을 때 예.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 당연한 보존하고 과학 수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실제로 칼로 목을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현장을 즉각 그 혈흔을 지우는 1mm 차이로 살았다고 하는데 1mm 차이죠. 의사들도 아슬아슬했다고 천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국가의 행태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주죠. 근데 저쪽에서도 징글징글 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정말 안 죽는다. 운명인가 보다 합니다. 검찰이 몇 년간 털고 수도권 네. 압수수색하고 주변 싹 잡아가고 구속영장 치고 막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되고 목에 칼이 찔리고 지금도 털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네. 또 살아나고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세요? 운명이거니 하지요. 어쩌다 이 길로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말라온 김에.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말 나온 김에 네. 그 탈당한 분들도 굉장히 고달프게 시간을 그렇군요. 보내고 네. 계시는데 여론조사 보면 대부분 한 자리 숫자거든요. 뭐 예측됐던 일이죠. 왜 이렇게 한 자리 수라고 보십니까, 다들? 제가 여의도에 가서 느낀 것인데 정말로 그게 절감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들은 점점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마치 국사를 다 전단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위대한 존재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고 국민들이 막 지지를 하면 이게 나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개인으로 나서면 크게 지지받지 못합니다. 근데 국민들은 자신들의 주권 의지를 누군가를 통해서 투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를 숭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가끔씩 아 내가 위대한 존재인가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되거든요. 사설을 했지 뭐. 뭐 그렇게 됩니다. 예. 근데 국민들은 사실 그걸 도구로 쓰는 것이거든요. 주권 의지에 벗어난다 싶으면 버리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척하는 것을 국민들은 즉각 간파합니다. 저는 결과는 이미 예측됐던 대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